오투 98쪽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 볼 건데, 자, 첫 번째 A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관성 적혀있네. 관성은 뭐냐면 물체가 원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래. 유지하려는 성질. 자, 운동 상태는 뭐가 있니? 운동 상태, 정지도 운동 상태고, 등속 운동도 운동 상태고, 등가 속도도 다 운동 상태야. 정지도 운동 상태라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유지하려면 정지한 애는 계속 정지하려고 할 테고, 등속 운동할 애는 계속 등속 운동하려고 할 테고, 등가 속도 운동하던 애는 계속 등가 속도 운동하려고 하겠지. 그냥 뭐든 가고 있던 거 그대로 하려고 한다, 이 얘기야. 관성은 크기가 있는데 이 크기는 질량에 비례한다고 적어놓자, 얘들아. 질량에 비례한다. 더 무거운 애들일수록 갑자기 달리는 무거운 애를 멈추게 하기가 어렵고, 멈춰있는 무거운 애를 달리게 하기가 어려운 거야. 이렇게 멈춰있는 무거운 애를 달리게 하기. 그러니까 변화를 주기가, 자, 관성이 클수록 운동 상태를 변화 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적어놓을까? 자, 관성에 의한 현상, 예를 들어서, 자, 버스가 우리가 있어. 버스에 탔어. 버스가 이쪽으로 가고 있었어. 근데 운전기사님 앉아 계시는 곳이고, 핸들이 있겠지?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매달려 있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 서 있어. 그럼 우리 몸은 어디로 가고 있어? 버스가 가는 방향으로 우리 몸도 가고 있지. 이게 우리가 운동하던 방향이, 자, 지금의 운동 상태가 이쪽으로 가고 있어. 근데 갑자기 기사님이 브레이크를 밟았어. 그럼 버스가 가다가 끽 멈추겠지. 멈춰. 그럼 우리는 원래 오른쪽으로 가고 싶었단 말이야. 멈췄어.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겠어? 앞으로 쏠리겠지. 왜? 원래 앞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왜?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가고 있던 방향으로 몸이 쏠려. 근데 반대로 우리 버스 타고 있었는데 아직 빨간불이야. 빨간불. 그래서 아직 출발을 안 했어. 우리 가만히 있었지. 기사님 핸들 잡으셔.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급발진 하신 거야. 아저씨가, 기사님이 갑자기 급발진 하신 거야.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됐어? 우리는 원래 운동 상태가 원래 뭐였어? 정지였지. 그러면 갑자기 앞으로 갔지만 갑자기 정지였다가 갑자기 앞으로 갔다? 정지였다 앞으로 갔어? 그럼 갑자기 앞으로 가졌으니까 정지를 유지할 거 아니야. 그럼 몸은 어디로 가겠어? 몸은 정지 상태의 위치였던 뒤로 쏠리겠지. 그리고 사람이 걷고 있었어. 이쪽으로. 근데 갑자기 여기 커다란 돌이 있네. 그러면 돌에 딱 걸리겠지. 그럼 사람이 여기서 돌에서 뭐 된 거야? 멈추게 된 거지. 근데 원래 무슨 운동? 원래 이렇게 가던 운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돌에 의해 멈추게 됐으니까 그래도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하고 싶으니까 앞으로 뭐 하고 싶겠어? 쏠리겠지. 갑자기 변화가 생겼을 때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자, 컵에 종이가 있어. 동전 여기 올려져 있어. 그럼 이 종이를 갑자기 팅 밀었을 때, 동전은 원래 여기에 정지하고 있었잖아. 그러면 갑자기 종이를 빼면 동전이 종이를 따라가지 않는. 그러면 그 자리에 있고 싶은데 그 자리는 어디니? 공중이잖아. 공중. 그래서 공중에 뭐 하고 있어?
떠 있을 수 없겠지. 공중에 떠 있을 수 없지. 그럼 뭐 하겠어? 떨어지겠지. 그래서 컵 속으로 들어오겠지. 이게 관성이에요. 102쪽 관성 문제 풀어볼게. 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정지한 물체는 관성이 없다. 정지한 물체도 관성이 있어. 정지한 애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 해? 계속 정지하고 싶어 한다 그랬지? 틀렸어. 그 다음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아까 질량에 비례한다 그랬지? 관성의 크기가. 움직이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은 물체는 계속 움직이겠지? 그래서 틀렸어. 그래서 답은 2번. 계속 하고 있던 운동 계속 합니다. 그 다음에 관성과 관련 있는 현상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로켓이 가스를 분사하며 날아가는 거는, 로켓이 날아갈 때 가스를 밀면 가스도 로켓을 밀어서, 요게 무슨 관계냐면 작용 반작용. 가스도 로켓을 밀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관성과 관련이 없고, 이불 막대기로 두들기면 이불이 먼지가 이불 위에 있다 얘가 막대기로 두들겨. 컵에 동전처럼 그 자리에 그냥 있으려고 해.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는 이불이 없겠지. 그래서 그냥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맞는 거지. 관성인 거지. 그다음에 뛰어가다가 발이 돌부리에 걸리면 앞으로 넘어진다. 이거 아까 얘기한 거고. 자전거에 페달을 밟지 않아도 계속 관성 때문에 갑니다. 그 다음에 운동량과 충격량. 운동량은 물체의 운동 효과야. 운동 효과. 공식을 외우자. P는 운동량이고 mv. 자, m이 뭐냐면 질량하고 속도인데, 자, 우리가 속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속도하고 속력을 잠깐만 구분을 해줄게. 속도는 방향이 있고 속력은 방향이 없어. 속도는 가는 방향이 방향인 거야. 충격량은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야.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 얘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충격량은 I라고 하는데 F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나타내면 돼. 자, 델타가 의미하는 거는 뭐야? 변화량이라고 저번에 알려줬지? 그러면 한국어로 해보면 힘 곱하기 시간 변화량이야. 시간 변화량. 요 시간 변화량은 뭐냐면 충격을 받는 동안 시간의 변화량이야. 충격을 받는 동안의 시간의 변화량. 충격량도 방향이 있는데, 힘이 F는 뭐야? 우리가 늘 아는 F는 ma지. 근데 아까 속도가 방향이 있었거든. 가속도도 방향이 있어. 그래서 힘의 방향은 가속도의 방향이랑 같거든. 이 방향을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내는데, 그래서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이랑 같아. 힘의 방향이랑 같고 가속도의 방향이랑도 같겠지. 그다음에 충격량의 크기를 생각해 볼게. 크기는 I는 F 델타 T였으니까 시간이 많을수록 힘을 세게 줄수록,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시간이 많다는 말이 뭔 말이야?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수록이야. 길수록. 힘의 크기가 클수록. 충격량의 크기가 커지겠다. 그리고 얘는 그래프도 한번 봐야 되는데, 힘 시간 그래프를 볼 거야. 힘 시간 그래프.
힘이 일정하면 상수함수처럼 보이는 거지. 얘의 넓이가 왜 F잖아. F에다가 얘가 델타 T거든. 그래서 넓이는 F 델타 T가 되지. 그래서 얘가 충격량이 돼. 근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나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도 넓이는 다 충격량이 돼. 넓이는 다 충격량이 돼. 어떤 시간까지 충격을 할 때. 자,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볼게. 운동량의 공식이 P는 mv, 충격량의 공식은 I는 F 델타 T였어. 기억하자. 자, 충격량, 물체가 충돌을 하면, 물체가 충돌을 하면 얘가 이 공은 여기로 와서 땅 부딪혀서 각자 갈 길을 갈 수도 있고, 뭐 얘도 이쪽으로 가고 얘도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 얘도 이쪽으로 가고 얘도 이쪽으로 갈 수 있겠지. 부딪혔을 때. 확실한 거는 물체들의 속도가 변해. 자, 그럼 속도가 변하면 물체의 질량은 안 바뀌거든? 속도만 변해. 그럼 뭐가 바뀌냐? 운동량이 변해. 충돌을 했는데 충격이 주어진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운동량이 변해. 속도가 변하니까. A의 처음 운동량은 M1V1이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B의 처음 운동량은 M2V2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A가 나중에 질량은 그대로겠지만 V2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겠고, B는 M2V2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겠지. 그럼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M1V2 마이너스 M1V1이거든.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M2V2 마이너스 M2V1이 되거든. 그리고 얘네를 더하면 전체 운동량이 변화량이 돼. 충격량이 돼.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 사이의 관계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다. 요거로 볼 거야. 자세히는 물리 1으로 가서 배우자. 물리 1. 2학년 때 배우세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인 충격량의 크기를 크게 할 수 있을까? 충격량의 크기를 커지게. 같은 말은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를 커지게. 충격량의 공식이 F 델타 T였기 때문에 힘을 크게 하거나 델타 T를 크게 하면 된다. 얘가 운동량의 변화량도 커지게 할 수 있다. 방향 구분할 건데 이거는 적어놓자. 옆에다가 운동량과 충격량의 방향을 너네가 헷갈려 하거든. 그래서 구분할 거야. 자, 방향.
속도의 방향이 운동량 공식이 mv였지. 그래서 속도의 방향이 운동량의 방향이고 얘는 움직이는 방향이라고 봐주면 돼. 움직이는 방향이 속도의 방향이야.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인데 F는 ma였기 때문에 F는 ma였지. 그래서 힘의 방향은 가속도의 방향이야. 힘을 받는 방향은 가속도의 방향이야. 움직이는 방향이 아니야. 운동량은 움직이는 방향이야.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 102쪽에 3번 물체 ABC의 운동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운동량의 크기를 물어봤거든. 자, 운동량 공식은 mv였어. 크기니까 방향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지? 크기니까 방향을 고려하지 않아도 돼. 방향 우리를 부호로 나타내기로 했었거든. 고려하지 않아도 돼. 질량 1kg인 장난감 자동차가 얘의 속도래. 근데 지금 단위가 안 맞고 있어서 단위를 맞춰줄까? 여긴 미터 퍼 세컨드고 얘는 센티미터 퍼 세컨드니까 그냥 단위를 미터 퍼 세컨드랑 또 여기는 그램이고 여기는 킬로그램이네. 킬로그램으로 통일하자. 단위 이렇게 통일시켜주자. 그럼 얘는 1kg 곱하기 0.1 미터 퍼 세컨드가 되겠지. 운동량이. 그럼 따라서 그냥 단위 생략할게. 0.1이야. 그 다음에 B는 방향 고려하지 않으니까 이거 서쪽 동쪽 필요 없어. 우리 크기만 비교할 거거든. 2kg 곱하기 1m per second 단위 통일됐으니까 2. 그 다음에 얘 C는 0.5kg이 되겠지. 곱하기 0.1m per second가 되겠네. 그럼 0.05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제일 큰 애는 B고 두 번째 큰 애는 A고 그 다음 세 번째 큰 애가 C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 질량이 100g인 야구공이 이런 속도로 동쪽으로 운동하고 있대. 질량이 500g인 축구공의 운동량의 크기를 야구공과 같게 하고 싶대. 그래서 속도를 물어봤거든. 자, 크기만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방향을 볼 필요가 없네. 방향을 볼 필요가 없어. 자, 그냥 그램으로 통일됐으니까 굳이 단위 맞추지 말아볼까? 그러면 어차피 미터 퍼 세컨드의 단위로 나오겠지. 그램 통일돼 있으니까. 그럼 100 곱하기 50은 500 곱하기 V로 맞추면 되겠다. 왜? MV니까 야구공의 운동량은 100 곱하기 50. 축구공의 운동량 50 곱하기 V로 두면 되겠지. 그래서 V로 구하면 되겠다. 여기서 계산할 때 00 이렇게 지울까? 그리고 5도 이렇게 지워보자. 5 여기 이렇게 1. 그러면 10은 V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지. 계산 이렇게 선생님처럼 약분하면 돼. 그림은 직선상에서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물어보면 뭐 하면 돼 우리? 아니 질량 필요 없지. 충격량에서는 F 델타 T였으니까 충격량의 크기는 힘시간 그래프의 넓이라 그랬으니까 넓이 구하면 되겠다. 삼각형인데 밑변이 3이고 높이가 4고 2분의 1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3이 6 이렇게 구하면 돼. 여기서 질량하고 이것도 고려할 필요가 없어. 충격량의 크기는 F 델타 T니까. 질량이 5kg인 공이 5m per second의 속력으로 수직으로 충돌한 후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왔대. 충격량의 크기는 우리가 뭐라 그랬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했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 그랬어? 이걸 이용할 거야? 자, 그러면 처음 운동량은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 25가 되겠지. 근데 여기는 플러스 방향으로 두면 여기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둬야 되거든?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그러면 나중에 운동량은 마이너스 질량이 변하는 건 아니까 곱하기 5V가 되겠지. 마이너스 5V가 되겠지. 질량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에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 25 이렇게 뺀 게 크기가 45라는 얘기니까 5V 플러스 25가 45가 되겠지. 그래서 5V는 20, V는 4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절대값이니까 플러스로 빼준 거야. 절대값이니까. 충돌이 일어날 때 고려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서로 밀어내거든. 밀어내는 건 확실해. 근데
작용, 반작용이라는 힘의 관계를 알아야 돼. 작용, 반작용. 얘가 뭐냐면 힘의 방향은 반대고 힘의 크기는 같아. 즉 얘는 A가 B를 미는 힘이 충돌이 일어날 때 A가 B를 미는 힘이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가 같아. 힘의 크기가. 같은 힘만큼 충격을 받는 거야. 여기서 움직이다가 이렇게 가다가 충돌했대. 얘가 따라 붙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한 이쯤에서 A가 B에 따라 붙어서 충돌을 했겠지. 충돌 후 물체는 어떻게 운동한대? 원래 운동하던 방향으로 운동하다 했거든. 그럼 또 이렇게 뭐 각자 이렇게 가겠지. 밀어졌으니까 이러고 가겠지. 이런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으면 돼. A가 따라 붙어야 둘 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충돌을 하려면 A가 따라 붙어야겠지. 그래서 A가 더 빨리 갔기 때문에 따라 붙은 거니까 충돌 전 A의 속도 크기가 B의 속도 크기보다 큰 게 맞고, 니은 충돌 전 A의 운동 방향은 A의 운동 방향 오른쪽. 충돌할 때 A가 받은 충격량의 방향은 어디야? A랑 B랑 붙어있을 때 B가 이쪽으로 A를 밀어야겠지. A를 이렇게 밀어야겠지. B가. 운동량의 방향은 왼쪽이니까 반대다. 밀어야 돼. 충돌 시 A에 작용한 충격량의 크기는 B에 작용한 충격량의 크기가 같다. 이거 요 얘기야. 서로 주는 충격량의 크기는 같아. 서로에게 주는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한테 주는 충격량의 크기도 B가 A한테 주는 충격량의 크기도 같아.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니까 얘가 뭐라고? 작용, 반작용. 꼭 기억해둬. 그래서 3번이 답이라는 거. 충돌 시 A가 받은 충격량의 방향은 오른쪽. 충돌 전에 B의 운동 방향은 오른쪽이지. 이렇게 붙어 있었으니까 A가 밀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겠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직선 운동하는 물체 AB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직선 운동하는데 방향이 바뀌지 않거든. 그러면 지금 물체 AB의 질량은 2kg으로 같다. 질량은 같대. 이 물체 운동에 대해서 설명한 거를 한번 보자. 0에서 4초 동안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해야 돼. 아니면 힘시간 그래프에서 밑넓이가 되거든. 근데 여긴 힘시간 그래프가 없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풀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A의 나중 운동량은 2고 처음 운동량은 0이니까 그래프 그냥 읽어준 거. 운동량이 Y축의 운동량이니까. 그래서 운동량의 크기는 2가 맞겠지. 2-0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4초일 때 A의 속력은 4초일 때 A의 운동량이 2 곱하기 V란 말이야. 얘가 운동량이 2니까 V는 1이 돼야겠지? 그래서 틀렸다. B에 작용하는 힘은 A에 작용하는 힘보다 크다 그랬어. B는 지금 운동량이 변하지 않거든? 운동량이 변화가 없어. 그러면 충격량의 크기가 0이겠지. A는 운동량이 이만큼 변했어. 운동량이 이만큼 변했으니까 그만큼 충격량의 크기도 2가 되겠지. 그래서 틀렸다. 답은 1번이다.